자, 이번 단원은 수열 단원입니다. 수열 단원이고요. 자, 처음에 이제 수열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이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자, 정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들을 차례로 나열한 것.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고요. 그 일정한 규칙. 규칙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일정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수를 차례로 나열한 것. 그러니까 수들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그래서 수열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나열을 하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나열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나열하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 나열하는 게 있을 거고, 네 번째 나열하는 게 있겠고. 왜 이렇게 썼냐? 자, 네 번째 나열하는 게 있겠고, 이렇게 해서 자, n번째 나열하는 게 있겠지.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나열하는 거에 대한 그 첫 번째 나열하는 어떤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까? 뭘 써볼까? 여기 있는 거 하나 써볼까? 뭐 2를 써보고, 그 다음에는 자 5를 써보고, 그 다음에는 뭐 10을 써보고, 그 다음엔 17을 써보고 해서 쭉쭉쭉 써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는 2라는 수에 대응되고, 두 번째는 5라는 수에 대응되고, 세 번째는 10이라는 수, 네 번째는 17이라는 수에 대응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요 1, 2, 3, 4 이거 자연수죠. 그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 써있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다 이거지. 함수는 대응관계잖아. 그죠? 그 둘 사이의 대응관계.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성이 존재하고요. 화살표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방향성이 있고요. 그죠?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되고, 그 원소들마다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다 이거지. 그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런 함수란 말이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러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니까 요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쓰기를 이렇게, 자, f라는 함수면 이름 짓기 f1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쵸? 그럼 얘는 f2라고 쓰면 되겠네? 그 얘는 f3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 얘는 f4라고 쓰면 되겠네? 그죠? 자, 그렇게 쓰면 돼.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함수할 때 하는 거니까, 이걸 f라는 함수라고 썼을 때 하는 얘기니까. 근데 함수도 어려운데 수열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첫째 항. 자, 얘를 수열 A라고 하여서 A라는 수열 해서 얘를 이제 첫째 항,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이제 A1, 요거는 A2 이렇게 쓰자고. F2 대신에 A2, 자, F3 대신에 A3 이런 식으로. A를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A3, 얘는 이제 A4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써주자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 각각 이 수의 나열들, 이 수들을 각각 다 항이라고 하고, 뭐라고요? 항. 얘네들을 다 각각 항이라고 하고, 항. 그리고 첫 번째 나온 항은 특별히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리고 여기 n은 n번째 항 이렇게 쓰겠지. 여기 n번째는 이렇게 써 있는데, 자,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그럼 요거는 n번째 항 이렇게. 됐나요? 혹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 n항 써볼까요? 얘는 뭐라고? 첫째 항, 그 다음은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세 번째 항, 셋째 항.
세 번째 항 또는 셋째 항. 여기는 네 번째 항, 넷째 항. 얘는 n번째 항, n째 항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는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 첫째 항은 이제 다른 말로 초항이라고도 해요. 얘는 이제 초항이라고도 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제1항 이런 식으로 제1항. 얘는 제2항 이런 식으로 제3항, 제4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3항 이런 식으로 얘는 제4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얘는 제-n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읽을 때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요 n번째 항은 분명히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되잖아. 요 n번째 항은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죠? 이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한 요 식을 우리가 요 n에 관한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해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자 어떤 수열을 얘기할 때 자 수열 an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자 a라는 수열이야. 그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어. an 이런 식으로 수열을 하고요. 요 n에 이제 1, 2, 3, 4, 5, 6, 7, 8에서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고 n이 변수인가. 그래서 수열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놈의 일반항을 우리가 쓸 때 자 an은 n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여기는 n제곱 플러스 1이겠지.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열의 합은 또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쓸 거거든요. sn이라고 쓸 건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자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야.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것. 그지? 수열에 항들을 더하는 건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반드시 어디부터? 반드시 첫째 항부터 더하는 거야. n번째 항까지. 제 n항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sn이라고 표현한다. 요 기호는 sn은 분명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뭐 만약에 셋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합한 거는요. 그건 뒤에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중간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은 이건 정의니까 알겠죠? 정의잖아. 정의. 약속하는 거니까 이건 다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뭐 이해할 게 없잖아. 여기는. 그죠?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건데 뭐. 그죠?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당연히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수열은 여기선 하나 이해할 게 있네. 그죠? 1에 그러니까 첫 번째랑 대응되는 수, 두 번째랑 대응되는 수 이러니까 대응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일반항 요거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거는 외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거 각각들을 다 항이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그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읽자라고 약속하는 거니까 외워주시고 그죠? 그리고 sn이라는 기호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을 sn이라고 하자 약속하는 거니까 이것도 외워주시는 거고 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을 하려면 분명히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찾는 방법에서 이렇게 사고 방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귀납적 사고, 뭐 연역적 사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연역적 사고는 극한에 관한 문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극한은 이제 수2에서, 그래서 2학기 수2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극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요때는 뭐 하냐면 그냥 연역적 사고는 뭔가 위에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거 이제 대수적인 우리 계산 있죠. 식 계산을 통해서 식 계산을 통해서 다음 내용을 알아내는 거, 그런 연역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뭔가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귀납적 사고는 우리 이런 거, 이거 뒤에 가면 또 요거 귀납적 사고는 뒤에서 이제 수열에 귀납적 정의라고 있어요. 귀납적 정의라고 있어요. 자, 얘는 귀납법은, 귀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 뭐야,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거 만족을 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거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거 어떻게 되고를 생각을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얘네들은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규칙 발견하는 거는 뭐 매번 내가 규칙을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익혀야 되겠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6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는 뭐 주로 둘이 뭐 차이를 본다거나, 아니면 둘의 뭐 비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수들을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만들었나, 뭐 아니면 뭐 제곱한 거랑 관련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찾아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규칙 이런 식으로는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배움에 있어서, 자, 여러가지, 그러니까 수열은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들 2가지를 배울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배울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여기 보면은 등차 이렇게 써있죠. 왠지 이제 한자어로 등은 같다는 거고, 차는 차 뺀 거니까, 그지? 차가 같다, 차가 같은 수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근데 정의는 이렇게 써있어. 정의는, 자, 등차 수열의 정의. 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여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일정한 수, 이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그래서 공차는 보통 이제 문자로 D로 써. D. 알겠죠? 그리고 첫째 항, 초항은 A1이라고 쓰는 건데 1을 생략해서 그냥 A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첫째 항은 그냥 A1인데 A라고 쓰기도 하고, 자, 공차는 우리가 뭘로 쓴다? D로 많이 쓴다 이거야. 자, 그래서 등차 수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등차 수열 첫째 항은 A로 쓴다며. 그죠? 그러면 자, 둘째 항은 어떻게 되냐? 둘째 항은 일정한 수를 더한다며. 그러면 A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는데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해서 D라고 쓰자고. 그죠? D라고 썼어. 자, 그러면 자, 셋째 항 A3, A3. 자, 요거는 A 더하기 A를 너무 크게 쓴 것 같은데, A 더하기 2D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여기서 D를 한 번 더 더하니까, 자, 그러면 A4는 A 더하기 3D 이렇게 되나? 그지? 됐나요? A 더하기 3D. 왜냐면 여기서 D를 한 번 더 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n번째 항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을 해보려고 봤더니, 잘 봐요. 여기 첫째 항, 여기 둘째 항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되고, 자, 셋째 항은 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하면 돼. 넷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를 3번 더하면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냐면 빵번 더하는 거야. 빵번. 그죠? 0D, 0D니까 이거 없는 거, 0인 거지, 0.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규칙. 자, 규칙을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첫째 항은 공차를 빵번. 자, 둘째 항은 공차를 한 번. 셋째 항은 공차를 두 번. 넷째 항은 공차를 세 번. 요 숫자보다 하나 작은 거 D죠. 그러면 자,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는데 몇 개의 공차를 더해요?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해 확실히 되죠? 자, 등차수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일정한 수를 더한대. 아, 공차를 더하네. 더해. 몇 개 더하나? 이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20번째 항은 왜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9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집 풀이 보면은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거 써가지고 막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 뭐 보통 막 연립해서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죠. 이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물론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더 나가봅시다. 뭘 나가보냐면 자, 일반항을 한번 써볼게요. A에는 분명히 자, 첫째 항을 이렇게 쓸게요. 1로 첫째 항 더하기 자, n-1d 이렇게 자, 공차를 n-1개 더하면 돼요. 그죠? 공차 n-1개를 더하면 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에서 먼저 요 A1이라는 거 이제 첫째 항을 자, 2항 해볼게요. 2항. 자, 그러면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n-1개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다시 봤더니 뭐예요?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더니 공차가 n-1개더라 이거야. 오, 야, 괜찮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이거 있죠? 아까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아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자, 20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 19개의 공차를 더한 거고 자,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 9개를 더한 거라고 했어. 그러면 자, 여기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뺐더니 공차가 n-1개라며. 그러면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빼면 어떻게 될까?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없어지고요. 요거 빼면 10개의 공차죠. 그죠? 자, 10개의 공차가 나오죠. 그럼 이 10은 뭐냐면 19 빼기 9가 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기 숫자들을 딱 보면 요런 거잖아. 요 노란 걸까? 요거. 이 노란 거 너무 안 보인다. 요거 20 빼기 10 하면 10이잖아. 그죠? 그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두 개의 항이 있으면 자, n번째 항과 요건 첫 번째 항이지만 예를 들어 n번째 항과 k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n 빼기 k만큼이 나온다는 거야. 그쵸? 이게 성립됐잖아. 20번째에서 10번째를 빼면 공차 10개가 나온다니까. 그죠? 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첫 번째 내용 뭐냐? 아, 두 항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이 얘기는 자, 두 항을 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 두 항을 잘 쓰자. 두 항을 빼서 공차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야. 알아낼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두 항을 빼서 공차를 알아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좋구나. 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n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n이 지금 변하는 수잖아, 변수잖아. 그럼 n에 대한 식으로 여기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 dn, 그죠? 자 d 곱하기 n, 그리고 자 여기 뒤에는 a1, 그리고 마이너스 d겠죠. 마이너스 d 이렇게 써질 수 있어. d를 좀 잘 쓰고 싶은데, 자 그럼 뭐냐면 지금 n에 대한 이 식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이 식이 뭐라고?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1차식. 괜찮나요? n에 대한 1차식.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무슨 짓을 할 수, 무슨 짓?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자, 요 일반항이라는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n에 대한 어떤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pn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q. 돼요? pn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p가 n의 개수잖아. 그 n의 개수가 뭐였어? 여기 보면 d, 공차였잖아. 공차. 아, 그 n의 개수가 얘가 공차다 이거지. 공차 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자, 세 번째 항이 8이고, 뭐 뭘랄까, 한 11번째 항이 뭐 40입니다. 뭐 대충 아무 숫자나 해봅시다. 뭐 잘 나올지 모르겠네. 자, 이거일 때 뭔가 해볼까? 뭐 일반항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우리 둘이 빼보자는 거지. 11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보자. 그러면 40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11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으니까 이건 공차 8개만큼의 차이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두 항을 빼서 공차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두 항을 빼면 8개의 공차가, 그죠? 여기 3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공차가 4구나.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일반항이 있잖아. 일반항은, 분명 일반항은 우리가 배우기로 어떻게 배웠어? 아, 공차를 n의 개수로 하는 1차식, n에 대한 1차식. 그죠? 그러면은 공차가 4니까, 자, 4를 n의 개수로 하고, 1차식이니까 여기 상수항이 있어야 되겠죠. 상수항. 그 상수항은 요런 거 하나 대입해보자고. 그죠? 그 여기 3,8. 8은 3 대입하면 3, 4, 12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일반항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 얼마여야 되는지 알죠? 마이너스 4면 되겠네. 아,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주자는 거지. 괜찮나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좀 더 편안하게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두 항을 빼서 공차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꼭 두 항, 이렇게 두 항 주어질 때만 그런가? 그러니까 항이 뭐 여러 개 있고, 뭐 항이 막 더하는 형태의 항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아, 등차 수열일 때는 뭔가 빼보면 공차와 관련된, 공차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등차수의 일반항의 분석 이렇게 돼 있잖아. 분석을 해보자 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 두 개 써놓은 거, 요거는 이제 제일 기초적인, 자, 기초적인 분석, 진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요 뒤에 나오는 분석 내용은 우리 앞에서 설명하기를, 수열은 왜 빨간색으로 쓰고 있죠? 자, 수열은 분명히 뭐였냐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인데, 저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어머? 1차식이라고? 그럼 1차 함수네. 그죠? 그럼 1차 함수면 직선 아닌가?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선생님, 얘는요, 그러면, 이거 1차 함수 아니에요? 그쵸? 그럼 1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러면 요거 뭐야? 이게 직선의 기울기였죠. 요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 공차를 기울기로 하는, 그죠? 그런, 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1차 함수가 되겠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직선인가요? 아니죠. 실제 직선은 아니고 직선 위에 자연수,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의 그냥 점만 딱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그려보면 요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이고 자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했니?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잘 그리고 싶어. 잘 그리고 싶어서. 네. 자, 실제로 요거 4n-4를 그려보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4n-4. 그죠? 직선이니까. 여기가 지금 -4고요. 여기는 4겠죠? y절편 -4. 그죠? 왜 여기가 4죠? 여기가 1이죠?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다시 이렇게 잘 그립시다. 이렇게 4면 좀 또 많이 붙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왜 지워지지? 왜 지워지지?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가 1이죠. 1.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인데 사실은. 근데 생각해봐. 정의역이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뭐냐면 1일 때니까 1일 때 0 요거랑,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수열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요거 하나, 그죠? 그리고 2일 때 있으니까 2일 때 얼마 있을 거 아니야? 2일 때 얼마죠? 계산하면 2일 때 넣으면은 4죠. 4. 그죠? 그러니까 2,4 요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점 찍은 것만 지금 실제로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점을 연결한 어떤 직선과 관련이 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라고. 봐봐요.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4. 이게 1분의 4에서 기울기가 4니까 이 공차가 4인 거잖아. 공차가 4.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n의 개수가 공차고, 자, 함수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게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해주시면 우리 문제 푸는데 수월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각 항은 수직선을 같은 간격으로 나눈다. 그죠? 수직선을 지금 같은 간격으로 나누겠죠. 여기서 하나 좀 더 가볼까? 좀 더 그으면은 여기 3일 때 8이죠. 여기가 y좌표는 8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점 딱 찍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요 길이가 같은 거지, 그지? 그죠?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은 거죠. 그죠? 또 요렇게도 볼 수 있네. 요렇게 잘랐을 때 요렇게 잘라. 요렇게 쓱 자르면 쓱 자르면 여기 요 길이 똑같죠?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지? 맞나요? 같은 간격으로 된다. 같은 간격으로 나눈다. 그죠? 자, 요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럼 뭐냐면,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오, 갑자기 여기, 새로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 자, 여기 A2,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을 2로 나눈 거. 방금 그림 보여준 거에서, 이거 왜 그림 지웠을까? 그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지운 거야? 그죠? 자, 이거 나오긴 할까? 자, 방금 본 거에서 우리 여기 첫 번째 항 여기 0이죠. 여기 0이죠. 그러면 첫째 항 0하고 셋째 항 8 더한 거를 2로 나눈 게 사람 말이야. 이게 같은 간격이니까. 그죠? 얘의 가운데 평균이죠. 평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건 뭐야? 이건 내분점이죠. 내분점. 여기 분점이라고 써있는데 내분점 혹은 외분점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분 외분점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거는 근데 현재 내분점이죠. 뭔데?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A1 더하기 1 곱하기
A4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뭐지? A1과 A4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2대 1이 아니죠. 여기서는 1대 2겠죠. 2를 여기 A1에다가 곱했으니까. 돼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도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자, A1부터 A5까지 더한 것은 5배의 A3.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우리 등차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쓸 때 5개잖아. 그럼 얘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얘보다 공차가 하나 적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 하나 뺀 거야. 얘는 뭐지? 여기서 공차 2개를 뺀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요 A3에서 그죠?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를 더한 거고, 자, 5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차 2개를 더한 거야. 그럼 이렇게 싹 더하면 이런 것들은 공차가 얼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상쇄가 되고, 얘네들이 전부 다 A3이 되는 거니까 그게 5개인 거잖아. 그치?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요런 거 여기 내용보다는 요 뒤에 내용에서 좀 더 의미를 갖는 거니까 요 뒤에 거를 한번 봅시다. 알겠죠? 일단 요 식은 뒤에 걸 보면 더 좋으니까 뒤에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자, 요 얘기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나와. 자, 등차 중앙 아니고 중항이에요. 중항, 항이야, 항. 그럼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항. 가운데 항.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좀 써볼게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뭐 아홉 번째까지 써. 그죠? 그러면 우리 보면, 자, 이걸 꼭 봐야 돼. 일단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가운데 항이거든. 이게 말 의미하는 바가 가운데 항이야. 그럼 가운데 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첫째 항과 셋째 항 가운데에 둘째 항이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의 중항은 두 번째 항인 거야. 그죠? A1 첫째 항과 셋째 항의 중항 가운데 항은 뭐다? 둘째 항인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네. 자, 여기 뭐 셋째 항과 뭐 일곱째 항의 가운데, 여기 봐봐. 일곱째 항의 가운데, 요거 둘의 가운데는 다섯 번째 항이 있잖아. 그죠? 그죠? 그 얘를 뭐라고 한다고? 셋째 항과 일곱째 항의 중항이라고 한다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중항이 항상 존재하나? 생각해봐.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의 중항 봤더니 얘네들의 중항은 뭐야 이거 4개니까 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없잖아. 없네. 그죠? 없죠? 왜 중항이 없단 말이야. 중항 없음. 이죠? 그죠? 그러면 중항은 언제 있나 봤더니 봐봐요. 여기 처음에 했을 때 중항은 여기가 이제 1하고 3이니까 1하고 3의 평균 2. 요 2가 뭐냐면 1하고 3을 2로 나눈 것.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얘는 딱 자연수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있는 거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세 번째랑 일곱 번째니까. 그죠? 둘이 3하고 7 더한 거에 가운데. 그러면 5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항. 중항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얘는 네 번째고 아홉 번째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중항은 4하고 9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건데 얘는 2분의 13이요? 6.5항? 6.5가 어딨어? 그죠? 우리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중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항이 있나 없나를 빨리 판단하려면, 자, 등차 수열이든 나중에 등비 수열도 똑같아요. 자, 등차 수열에서 중항, 그러니까 뭐 그냥 수열에서
중항은 있으려면 여기 있는 숫자 더한 게 짝수여야 되겠죠. 왜? 2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K번째 항과 L번째 항의 중항은 그죠? 예를 들어 K 플러스 L이 뭐 KLM, EM일 때 존재를 하고 일 때 그걸로 AM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M번째 항 이다 이거야. 그치?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이거 둘이 더한 게 짝수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존재를 해.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래 존재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등차 중앙이 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자. 뭔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뭔 의미를 갖냐면 중항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딱 봤을 때 막 이게 총천연색으로 막 색깔이 막 나오는데 헷갈려도 참으세요. 그러게 헷갈려서 참으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지. 자, 요거 빨간 거 지금 해놓은 거 있죠. 얘네들의 중앙이 이거라며. 그러면은 얘가 가운데니까 분명히 가운데에서 여기까지랑 가운데에서 여기까지는 같은 간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D를 2개 뺀 거, 여기는 D를 2개 더한 거. 그러니까 공차 2개, 공차 2개. 그러니까 두 항만큼 차이 나잖아. 거리가 두 항만큼 차이 나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가 되겠죠. 왜?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냐면 AO 빼기 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차 2개 뺀 거. 얘는 그럼 뭐라고? AO 더하기 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ED가 없어지니까 AO 2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중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번째 항과 L번째 항을 더하면 M번째 항의 2배가 됩니다 이거지. 이게 M이 중항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죠? 됐나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좀 전에 앞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좀 보여드릴게. 여기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이 있었다면 이런 식이 있었죠. 여기 이걸 이렇게 자 이런 식이 있었죠. 그 여기를 딱 봤더니 얘네 둘의 중항이 A3이야. 그죠? 왜? 1하고 5니까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그죠? 또 얘네 둘도 중항이 A3이야. 2하고 4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빨간 거 둘이 더한 거는 A3이 2개, 파란 거 2개 더한 것도 A3이 2개. 요것도 2배의 A3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2배의 A3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A3이 5개잖아. 그래서 5A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닌가? 방금 얘기했죠? 얘랑 얘랑은 중항이 3이니까 그죠? 1하고 5 중항 3 괜찮죠? 그러니까 더하면 3A3 됩니다 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되셨나요? 자연스럽죠?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좀 지우고 원래 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등차 중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등차 수열에 뭔가 막 여러 개 몇 개 더해놓은 거 있죠. 더해놓은 것들은 약간 이제 중항을 생각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요 내용 기억을 좀 해줍시다. 아시겠죠? 중항에 대한 내용. 이 중항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등차 중항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x는 뭐 요거의 산술 평균이다. 요거에서 양변을 2로 나눈 거야. 요거 표현이. 그죠? 가운데 항 그러니까 a하고 b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입니다. 잖아. 그치? a하고 b를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입니다. 이거죠? 요거 2로 나눠주면 산술 평균. 그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얘네 둘의 산술 평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차는 얘네 둘이가 그냥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게 얘는 별 의미 없는 게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그랬잖아. 앞에서도 얘기하기를 자, 두 항이 나와 있어. 두 항 B하고 A 나와 있어. 그럼 둘이 빼면 얘가 세 번째, 얘는 몇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공차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공차가 그러니까 이게 공차 두 개잖아. 그치? 여기 공차 하나, 공차 둘. 얘네 둘이 두 개 차이 나는 거잖아. 항의 넘버가 항 넘버라고 할까? 항 번호가 둘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세 번째 항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세 번째, 이건 다섯 번째. 그럼 5 빼기 3 하면 2. 공차 두 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거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별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이 자, 그냥 내가 모르는 수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요 가운데 거를 뭐 미지수로 놓고 그 앞에 거는 이수에서 등차를 뺀 거, 그죠? 공차, 미안해요. 공차를 뺀 거, 뒤에 거는 공차를 하나 더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고. 자,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자, 요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a-3d, a-2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요런 식으로 약간 대칭을 이루게 표현을 해주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참고로 요렇게 표현한다는 건 얘는 공차가 2d라는 거지. 공차를 2d로 해서 쓴 거겠죠. 그죠? 여기서 2d만큼 크잖아. 2d만큼 크고. 그죠? 자, 그리고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 여기 3개의 수에서 요 앞에 하나씩 더 쓰면 되겠지. 앞뒤로 하나씩 더 쓰자. 앞뒤로 하나씩 더 쓰자.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뭔가 하면 문자 그러니까 5개를 모르지만 실제로는 문자 2개만 쓰는 거니까. 그죠? 얘네들 다 모르는 게 많지만 문자를 2개만 쓰는 거니까 식 2개 만들어서 뭐 연립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뭐 그런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등차 수열은 앞에 있는 내용 지금 옆에 열심히 설명했던 거 등차 수열의 정의 뜻하고 그리고 일반항 기억나시죠? 그거랑 여기 있는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예요.